안녕하세요. 지난 회차 저희 92회차 매경 테스트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좀 저희 어려웠던 문제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에서는 54번 문제입니다. 정보비대칭 관련된 문제들이 정답률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정보비대칭은 현실에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요. 또 매경 테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라서 이게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비대칭이라고 하면 경제 주체들 간에 갖고 있는 정보들이 비대칭이야, 달라인데, 비대칭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다 보면 양면했을 때 서로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을 크게 생산하는 주체와 소비하는 주체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 사이에서 정보를 보유한 양이 서로 다른 것을 정보비대칭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일반적인 시장들은 거의 정보비대칭이 특히 기술이 개발되면서 더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보비대칭이 좀 많이 나타나는 산업, 시장들이 어떤 시장이냐 하면 중고거래 시장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노동시장. 그래요. 자, 이럴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매자가 그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되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우리 당근에서 적정가로 물건을 사냐고요. 잘 안 사잖아요. 웬만하면 깎아야 되고 싸야지 그걸 사는 거잖아. 아마 당근에 올린 것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품질이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싼 물건들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좋은 물건이 있는 당근마켓 판매자들은 안 판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보비대칭이 있는 시장에서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시장 실패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들이 거래될 수 없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취업할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그죠? 면접을 보면 그렇게 하죠. 면접 볼 때 다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회사에 취업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심일까요? 진심이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일을 막상 막 하고 나면, 좀 지나면, 좀 쉬고 싶고, 뭐 좀 이렇게 뭐 관리하는 사람이 없거나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금 더 이렇게 요령을 피고 싶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자, 도덕적 해이를 일반적으로 좀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뇌물을 받았어, 혹은 회사에 있는 물건을 들고 갔어. 이건 범죄예요.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이건 그냥 범죄예요. 근데 정보비대칭이라고 했잖아.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들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렁각시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중고시장은 뭐 도덕적 역선택이다, 노동시장은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정보비대칭에 대해서 속성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있어. 그럼 이거는 역선택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행동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있어. 그럼 이건 도덕적 해이랑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성이잖아. 우리 당근마켓에서 물건의 품질에 대한 속성에 대한 정보, 아파트 구매할 때 그 아파트에 대한 품질에 대한 정보, 집으로서의 어떤 효용에 대한 정보들, 세세한 정보들이 판매자는 많이 알고 있는데 구매자는 적게 알고 있어 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행동은 뭐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인 거지. 그죠? 자,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해요.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 이거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계약을 할 때 정보가 서로 달라. 그러면 속성에 대한 겁니다. 그럼 역선택 부분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정보가 달라졌어. 마음이 바뀌었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졌어. 그건 다 도덕적 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사례를 살펴볼게요. 가에서 보면 카페 경영자가 매니저를 고용했는데 카페 주인이 잘 안 오니까 그
관리를, 영업장 관리를 게을리했어. 이거 뭐예요? 도덕적 해이예요. 계약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정보가 감춰져 있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이 나쁜 중고차만 거래돼요.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것, 그건 거래할 때 정보가 숨겨져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역선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는 도덕적 해이, 나는 역선택 해서 4번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이응 극대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응 극대화는 문제 매경 테스트 되게 좋아하는 문제고 자주 출제하고 최근에 개정된 개정판에서 많이 실려 있는데 자주 틀리세요. 일단 숫자가 나오면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요 강의 끝까지 들으시면 계산 많이 안 해도 쉽게 풀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런 거예요.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이 물건의 가격은 한 개당 가격은 5만 원이야. 개당 가격은 5만 원. 그리고 한 사람당 인건비는 290만 원이야. 자, 그럼 한 명을 고용했을 때는 이 한 사람이 90개를 생산해. 그 다음에 두 명을 고용하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170개를 생산해. 세 명은 240개. 쭉쭉쭉쭉쭉쭉. 6명까지 고용했을 때는 360개를 생산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때 각각의 인원을 고용했을 때의 매출을 구해 볼게요. 매출. 자, 하나당 판매액이 얼마예요? 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90개 생산하면 450만 원. 그죠? 170개 생산하면 850만 원. 그 다음에 240개 생산하면 1,200만 원. 300개 생산하면 1,500만 원. 그 다음에 350개 생산하면 1,750만 원. 그 다음에 390개 생산하면 1,950만 원. 자, 이때 한 사람당 고용할 때 들어가는 인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비용을 생각해 봅시다. 비용. 자, 한 명 고용하면 얼마가 들어가요? 290만 원. 두 명 고용하면요? 580만 원. 세 명 고용하면 870만 원. 네 명 고용하면 1,160만 원. 다섯 명 고용하면 1,450만 원. 여섯 명 고용하면 1,740만 원. 자, 이유는 뭐죠? 그러면 요 매출에서 커스트 빼면 되죠. 이윤이 한 사람 고용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면 160만 원 이윤이 남아. 두 사람 하면 170만 원. 세 사람 하면 330만 원. 네 사람 하면 340만 원. 다섯 사람 하면 300만 원. 여섯 사람 하면 210만 원. 어렵죠. 전 미리 다 계산해 왔으니까. 이거 막 잔인하다. 매경 테스트. 이거 계산기도 못 쓰게 하면서 이거 다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 최근에 트렌드 보셔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계산이 되게 어렵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네 번째 생산했을 때 이윤이 제일 많네. 눈치채셨겠지만 4개까지 고용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윤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이윤이 감소해요. 자, 왜 그러냐?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면 시간 엄청 걸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 사람당 고용할 때마다 임금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29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한 명도 기업이 고용할 때마다 그만큼 밥벌이를 할 수 있느냐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한 사람 고용했어. 이 사람 몇 개 생산했어요? 90개 생산했어.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450만 원 벌어줬어. 290만 원 벌어가는데 450만 원 벌어갔어. 자기 밥벌이 한 거지. 자, 두 번째 사람은 추가로 몇 개를 더 생산했어요? 80개를 더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기업에 벌어다 줬어요? 400만 원 벌어다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290만 원이에요. 여전히 더 밥벌이를 했지.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돼요? 60개 더 생산했어요. 300만 원 벌어다 줬죠. 근데 임금을 얼마 가져갔어요? 290만 원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도 10만 원이라도 더 보태줬지. 10만 원이 더 늘었잖아.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 사람은 몇 개를 더 생산했어? 50개를 더 생산했어. 기업이 얼마를 더 벌어다 줬어요? 250만 원. 근데 얼마를 받아갔어? 290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용하고 어떻게 돼요? 손해를 봤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이문이 40만 원만큼 빠지지. 자, 경제학에서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씩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혹은 한 개씩 생산 요소가 추가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시면 돼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뭐라 그런다?
MR 이꼴 MC예요. 마지날 한계 수익 대비해서 한계 비용이 일치하거나 양인 지점에서 스탑해야 돼. 그렇잖아. 여기서 쭉 갔어요. 여기서 어떻게 돼? 한계 수익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10인 거지. 빵이 될 때까지 고용하면 제일 좋지. 근데 그것까지 안 되면 적어도 플러스에서 멈춰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다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MR 이꼴 MC다. 이게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한계 이익하고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계속해서 생산하면 돼. 한계 이유는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생산성이 감소하니까. 자, 요렇게 구분하시면 앞으로 몇 사람을 고용해야 될까요? 몇 개까지 생산해야 될까요? 라는 유의 문제들은 되게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문제는 NPV 재무 문제입니다. NPV도 되게 거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쉽게 한번 보시면 될 건데, 자, NPV가 뭐냐 하면 Net Present Value라고 하죠. 그러니까 순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것만 보세요. 자, 지금 100만 원이 1년 뒤에 가치는 얼마야? 요 10%면 0.1 더해서 1.1, 110만 원이 되겠지. 자, 2년 뒤에 가치는 얼마야? 그럼 110만 원에 다시 10%가 붙어. 그러니까 100만 원의 이자가 다시 10이 붙고 10만 원의 이자가 1년 전의 이자가 다시 10이 붙으니까 11만 원이 붙어서 다 어떻게 돼? 121만 원이 되는 거지. 붙었던 1년 뒤의 금액에 다시 한 번 더 붙어. 그래서 100만 원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에요. 자,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그래요. 매경 테스트 계산기 못 쓰게 했잖아. 그쵸? 그럼 2년치까지밖에 안 해요. 뭐 저도 3년치 계산 잘 못해요. 그죠? 2년까지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뭐 중요한 CPA나 이런 문제들도 계산기 쓰게 해도 보통 3년치에서 다 끝나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미래 가치야. 그럼 반대로 현재 가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역으로 나눠주시면 돼. 자, 1년 전의 가격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100만 원 곱하기 어떻게 돼? 1 플러스 R분의 1. 2년 전으로 가고 싶어. 그럼 한 번 더 타임머신을 태워주면 되지. 1. 혹은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 전, 3년 전이면 3승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자, 요 공식만 알면, 요 메커니즘만 알면 이제 18번 문제는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투자한 일은 첫 해에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100만 원이 나가. 이 물건을 사게 돼. 예를 들면 뭐 빵기계를 산다고 칩시다. 그럼 이 빵기계로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냐면 110만 원이 들어와. 2년 뒤에는 어떻게 돼? 121만 원이 들어와. 3년 뒤에는 어떻게 돼? 1331만 원이 들어와. 오케이. 투자한 이는 빵기계 아니고 음료수 머신이래요. 얘도 기계는 100만 원이야. 현재 1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1년 뒤에는 어떻게 돼? 330만 원이 들어와. 자, 2년 뒤에는 어떻게 돼? 1210만 원이 들어와. 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년 뒤에 110만 원은 지금의 110만 원과 달라요. 이건 현재 가치로 환원해 줘야 돼. 2년 뒤에 121만 원도 지금의 100만 원과 달라. 그러면 리즈너블하게 현재 가치로 환원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대한 금액들 1년 뒤에 110만 원, 1년 뒤에 330만 원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자율이 10%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지? 1.1을 나눠주면 되지. 그쵸? 1.1을 나눠주면 얘는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돼요? 30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2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2년 뒤에 받을 돈을 지금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돼? 2번 곱해줘야 되지.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1.1을 2번 곱해주면 1.21이 되지. 그래서 얘를 1.21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100만 원. 얘는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3년 뒤는 얼마가 돼요? 이거 3승 해주면 어떻게 되지? 눈치채셨겠지만 1.331이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지? 첫 번째 투자는 쭉 3년 동안 벌어들이는 거를 현재 가치로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1,200만 원. 두 번째 투자는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1,300만 원. 그래서 투자한 대비해서 순실현 현재 가치니까, 순현재 가치니까 100만 원씩 빼면 얘는 어떻게 되지? 100만 원 빼면 첫 번째 투자는 1,100만 원. 두 번째 투자는 어떻게 되지?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투자를 선택할 거고 1,200만 원이 아니고 억 원이네요. 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NPV, 재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 개념, 요거 할인해 주는 개념. 우리 곱하기는 또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할인해 주는 것들 좀 헷갈리시는데 할인해 주는 개념들 좀 잘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93회차 매경 테스트 지금 사무국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